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저희 학당에서 얼마 전에 낸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책에 관한 강의인데요. 이영훈 선생님의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제3장 일제와 조선인 국정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는 책의 기본 아이디어, 기본 성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편에 있는 것이 책의 입체 모양이고요. 거기 이제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라고 되어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책에 관한 설명으로서 연속 탄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윤석열 두 우익 대통령에 대한 연속 탄핵의 근원에 이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고요. 이 구도 자체는 오른편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이래 형성되어 온 종족주의 문화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거짓을 일삼고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또 선동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적 등에 대해서 복수를 행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 이것이 이제 종족주의 문화를 할 것인데, 이런 종족주의 문화가 민족주의에 빠진 한국사학계를 낳았고요. 그런 한국사학계가 역사를 뒤집어 쓰는, 역사의 춤과 역을 뒤집어 쓰는 역사 내란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미 수십 년 됐고,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좌성향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좌익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서 그들에게 국회에 다수 의석을 주었고, 그것이 현실의 탄핵 내란을 낳았다고 하는 그런 구상입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 정신면의 역사 내란이 어떻게 현실의 탄핵 내란을 낳았는가 하는 이 연결고리 부분을 설명하는 데 중점이 있는 건 아니고, 역사 내란 자체를 설명하고 그를 어떻게 평정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맡아서 쓴 4개의 장 중에서 첫 번째 장인 일제와 조선인 국정 논란에 관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인 국정 논란의 발생은 작년 여름 그리고 가을입니다. 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련된 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작년 8월 26일에 있었던 이 인사청문회에서 조선인 국정 논란이 처음 시작이 됐고요.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9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때 역시 김문수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반복됐습니다. 제가 전에 유튜브 강의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 왼편이 잘 아시는 김문수, 당신은 장관 후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편입이 그러면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자, 박홍배 의원은 대단히 감정적인 어조로 매우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정으로 자기 조상, 또 지금 앞에 있는 김문수 장관의 조상의 일제 때 국적이 일본이냐고 물었고, 김문수 장관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9월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김문수 장관을 일본인이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면 아무런 해석을 일본 막 국적이신 합니까? 김문수 장관님, 총리님은 총리께서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그때 이승만 TV에서 다뤄본 바고, 이번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책에서 자세하게 다뤘는데요. 우선 확인해 본 것은 해외여행 조선인의 여권에 표시된 국적이었습니다.
제가 일제하 조선인의 여권 여러 가지를 구해서 그걸 확인해 보니 그 여권에 표시된 국적은 분명 일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 되었을까? 그것은 한국,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병합이란 게 뭡니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잖아요. 둘이 대등하게 합쳐진 건 아니고 일본이 한국을 흡수해서 하나, 일본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일본의 일부가 된 것이 1910년에 일어난 한일 병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한국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한국인, 조선인이 일본인이 된 것인데요. 이것은 인도인은 인도인 그대로 남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영국이 인도를 병합해서 한 나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영국은 인도를 별개의 나라로 두고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영국 여왕, 영국 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는데 인도는 별개의 나라로 남아있고 이 나라의 통치권을 영국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인은 영국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병합이 됐고 한국인, 조선인은 일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인이 본래의 일본인, 즉 일본 열도의 일본인, 당시에는 내진이라고 불렀어요. 그 일본인과 똑같은 신분의 일본인이냐? 아, 그건 아닙니다. 구별이 있어요. 내지인이 1등 국민이고 외지인은 2등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 돼 이 일본 국민 안에는 서로 위계, 서열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위계적 시민권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본인은 일본인이 돼 외지 일본인, 그 내막에 있어서는 식민지 일본인으로서 차별을 받았던 것이죠. 자,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연구는 있습니다. 그런 연구는 여럿 있어요. 하지만 조선인의 국적이 한국이었다는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위성건 의원은 김문수 장관한테 그때 한덕수 총리도 일제하 조선인의 국적이 한국이라 그랬다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잘못 알고 또 잘못 답변한 겁니다. 일제하 조선인의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는 학술 연구는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 사실을 밝힌 연구로서. 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월 14일 날 국회에서 최민희 의원이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또 한 번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인의 국적을 물은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국적을 물었습니다. 일제시대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의 국적이 무엇이냐는 데 대해서 김문수 장관은 일본인이다 이렇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안 했고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는 국사학자들이 해놓은 연구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최민희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김문수 장관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인지 비겁하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평을 하면서 이 질의를 끝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 김구의 증손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남양주인가 어디에서 의원을 하고 있는 김영만입니다. 김영만의 항의가 있었어요. 이 아래 보시는 것은 김문수 장관의 백범 김구 중국 국적 발언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이렇게 해서 성명서를 읽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성명서 내용에 보면은 김문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 김구 증조할아버지께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소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역대급 망언이다. 그리고 이 발언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비상식적인 무지의 망언이다. 네, 이렇게 격하게 비난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이 백범 김구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나면 이 김구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즉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그 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억울해서 통곡할 그런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김영만 의원은 얼마 전 3월 8일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사자, 죽은 사람이죠.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고소까지 했습니다. 고소장엔 김 장관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반복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해 김구 선생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정도로만 김문수 장관이 발언했는데, 그것이 김구를 포함한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그래서 고소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독립운동가의 중국 국적 취득 상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1934년 6월에 프랑스 상하이 영사관이 베이징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상하이와 난징 등지에 있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83인 중에서 36인, 43%인가 그렇습니다. 이 36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역임했던 인물들, 차리석, 조소왕, 최동호, 조완구, 김규식, 이시영, 이동영, 송병조,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다 이름을 들어봄직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을 이 프랑스 상하이 영사관은 그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김구의 중국 국적 취득 여부, 이것은 어떠하냐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김구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간접적인 증거, 정황 증거는 있어요. 이것이 백범일지에 실려 있고요.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935년경인데 낙양군교라고 이제 중국군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죠. 우리로 치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것인데, 이 낙양군교에 한국인 특별반이 있었어요. 중국 국민당 정부가 김구 선생을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만든 것인데, 중국의 군관학교가 한인 장교를 양성하니까 당연히 일본이 불만을 품겠죠. 그래서 남경에 있는 일본 영사가 중국에 엄중 항의하면서 경비사령으로 있는 곡정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섭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대역 김구를 우리가 체포하려는데 입적이니 무엇이니 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대역이란 말은 아주 큰 반역을 저질렀다는 얘기죠. 대역죄인 김구를 이제 일본이 체포하려고 하는데, 입적, 중국 국적에 들어갔느니 아니니 하면서 협조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구는 이 이야기를 곡정륜이라는 사람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해서 이 백범일지에 적은 것이고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나, 입적을 했던가 하는 그 의구심을 품게 하는 구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940년 전후한 무렵인데, 김구가 광복군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미주 동포들이 임시정부의 그런 활동을 지원하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중국이 대일 항전을 하느라고 상당히 곤란한데, 우리가 광복군을 만들겠다고 해서 중국 정부에 또다시 원조를 구하는 것은 좀 미안하다. 근데 미국에 만여 명의 동포가 있는데 이들이 나를, 즉 김구더러 오라고 하고, 또 미국은 돈이 많은 나라고 장차 미일 개전을 준비 중에 있으니 대미 외교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동포들의 후원도 받고 싶고 또 미국 정부를 상대로 대미 외교도 하고 싶다. 여비는 있다. 그러니 여행권 수송만 중국 정부에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니까 중국 측 교섭 상대가 김구 선생에게, 선생이 중국에 있으니 중국과 약간의 관계를 맺고 난 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라고 해서 미국 행에 대해서는 그 완곡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광복군 설치 계획에 대해서 계획서를 내면 그거를 검토한 다음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래서 계획서를 냈고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김구 선생이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 미국행을 위한 여행권 수속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여행권, 여권을 청구를 하려면 국적이 무국적이라고 하면 무국적자로서 여행을 하기 위한 수속이 필요해요. 여권은 발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권 없이도 여행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무국적 상대의 여행권 발급이 필요한 것이고, 혹은 그게 아니라면 김구가 중국 국적을 먼저 취득하고 그 중국 국적에 입각해서 여권을 발급받아서 미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국적이든 중국 국적이든 어느 경우든 여행권 수속을 이제 취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김구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백범일지의 이 두 구절 모두 김구가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결정적인 그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뭔가 김구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운동가의 국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정답은 이렇습니다. 일본은 독립운동가에게도 일본 국적을 강요했다. 예를 들어서 안창호의 경우에 분명히 중국 국적을 취득했고 그것을 보였지만은 일본은 안창호 선생을 일본인으로 간주해서 체포했죠. 이렇게 일본은 독립운동가에게도 일본 국적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을 일본인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독립운동가들은 일본 국적을 거부했죠. 그래서 명확하게 무국적이었던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렇게 명백하게 무국적이거나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것은 독립운동의 방편일 뿐입니다. 뭐 조국을 버리거나 뭐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중국 국적 취득이 잘못된 일이거나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김구의 증손자 김영만 의원이 표현한 대로 이것이 무슨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국적 취득을 언급하는 것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김구 증손자야말로 김구 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국 국적 취득 사실이 확인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좌익은 왜 이렇게 조선인의 국적 논란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 맨 앞부분에서 김문수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던 박홍배 의원이 아주 열받아서 어떻게 자기 조상, 자기 할아버지 세대의 인물들이 일본인일 수 있느냐 이렇게 화를 냈는데요. 즉 우리 조상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매우 자존심이 상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자 조선인의 국적이 일본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매우 상하기 때문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적과 민족 정체성, 이걸 혼동한 것,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국적은 일본인이죠. 그런데 일제 조선인의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은 뭐냐? 일본인이 아니죠. 조선인입니다.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혼동해서 이런 논란을 좌익들이 벌인 것이냐?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뭐 당위로서의 국적, 당위로서는 한국이어야 되는데 존재로서의 국적, 실제로는 국적이 일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양자를 혼동했기 때문에 이런 국적 논란을 벌였던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또는 아니 따져볼 문제도 많은데 왜 지금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 같은 이 조선인 국적 논란을 벌이느냐, 이거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익이 뭐 국적과 민족 정체성을 혼동했다든가 또는 아무 의미도 없는 논쟁을 벌인 것이라든가 기껏 자존심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벌인 일이 아니고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벌린 일이 아니고요. 이 국적 문제가 반일의 키이기 때문에, 반일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바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좌익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없었던 일로 보려고 합니다. 아니, 있었던 일을 어떻게 없었다고 하느냐? 식민 통치는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고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없었던 일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이 훔쳐서 갖고 나온 물건이 이 사람 것이 됩니까? 아니죠. 불법이죠. 불법적인 행위이고 그 물건은 이 도둑의 소유가 아니라 원주인의 소유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본 국적이 무효가 되면 조선 혹은 한국 국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사코 일본의 식민 통치는 무효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조선인 국적 논란을 좌익들이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는 이 한일 병합 무효론, 식민 통치 불법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이 역사 내란 책의 제4장에서 쓴 부분인데요. 다음 강의에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